불편한 편의점. 깨어나 보니 새벽 1시였다. 젠장.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정리가 안 될 지경이다. 어제 새벽에 육포와 맥주를 먹고 난 뒤 아침까지 방을 작업실로 꾸미는 데 매진했다.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숙대를 지나 언덕 너머 효창공원으로 향했다. 효창공원을 5바퀴 돌며 산책을 마친 그녀는 한결 상쾌해진 기분으로 동네를 훑어나갔다. 괜찮은 산책로와 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눈여겨본 뒤 돌아와 샤워를 했다. 점심에는 옅은 졸음 기운에도 낮잠을 참고 공모전 정보를 살피고 연극계 동향을 조사했다. 원고를 쓰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마감을 요구하는 사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딱히 닥친 것들이 없기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감만이 남았음을 되새겼다. 늦은 오후에는 아침에 산책하며 받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토지문화관에서의 건강한 무료 식단이 그리웠지만 이곳은 서울이었고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외식을 하기로 했다. 거처로 돌아와서는 미드 브레이킹 배드를 시청했다. 인경은 절박해질 때마다 이 드라마를 상비약처럼 복용하곤 했는데 브레이킹 배드라는 타이틀이 뜰 때마다 그녀는 불운을 가르고 라고 혼잣말했다. 이 제목이 본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 접한 불법 파일 엉터리 번역 제목 불운을 가르고가 그녀에겐 더 인상 깊었다. 주인공 월터의 삶이 그러했다. 자신에게 닥친 온갖 불운을 가르고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그래서일까? 인경은 자신의 앞날이 불확실하고 암울할 때마다 이 작품을 찾게 되었다. 물론 브레이킹 배드는 다시 봐도 흥미로웠고 배울 점이 많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익숙하기에 다시 보다 잠들기에도 좋은 작품이었다. 새벽 1시의 꼬르륵 소리에 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장을 좀 봐뒀어야 하는데 낮밤이 바뀐 사이클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곳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하는데 어쨌거나 허기를 달래야 했다. 편의점에 가기 위해 점퍼를 걸치며 존재 자체가 불편한 덩치 큰 사내를 떠올렸다. 잠시 다른 편의점을 찾을까 하던 그녀는 지금 이 추운 새벽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집 앞 편의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랑. 편의점 안은 고요했다. 사내는 안 보였고 고장난 전자레인지는 고쳐놓은 건지 창가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품 종류가 부실한 건 여전했다. 매출이 적은 편의점이니 상품을 다양하게 많이 들여놓을 수 없었을 테고 또 그러다 보니 손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 고심이 분명했다. 인경은 이곳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뱃속이 쓰려왔다. 그러자 더 배가 고파졌고 서둘러 신선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시락은 이번에도 부실한 구성 2개만 남아있었다. 마치 어제 상품 그대로인 듯해 찝찝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 아래 다른 도시락이 하나 깔려있는 게 보였다. 인경은 위에 놓인 도시락들을 치우고 깔려있던 것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반찬도 12찬에 고기 반찬이 많아 군침이 돌았다. 인경은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런데 창고에라도 들어간 건가?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새벽에 가게를 비워두고 어딜 간 거지? 오늘도 참 불편한 편의점이 아닐 수 없네. 짜증이 난 인경은 어찌해야 할지 두리번대던 중 계산대에 놓인 A4 용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검정 매직으로 크게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급동. 잠시만요. 인경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급동이라.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출입문에 붙여놓고 문을 잠그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 계산대 위에 두고 가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점원이 없는 걸 파악한 사람이 상품이고 현금이고 들고 가면 어떡하려는 것인가? 주택가 사이에 꼭 박혀 있어서 도둑질 당할 우려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털려도 된단 말인가? 아무리 CCTV가 있다지만 이러면 없던 도벽도 절로 솟을 수 있기에 안전하지 않다. 따박따박 바른 말을 잘하는 인경으로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딸랑.
방울소리와 함께 사내가 급동을 해결한 것이 확실한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인경과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뭐라 낮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서둘러 계산대로 다가갔고 그녀는 몸을 비켜 귀를 터주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냈다. 이거 좋아요. 도시락을 계산하며 사내가 말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이 고른 도시락이 바로 어제 사내가 말한 사내 진미 도시락이었다. 잘 찾으셨네요. 감춰놨는데. 예? 어제 도시락 괜찮은 거 찾으셔서 밑에 깔아놨죠. 예. 어쩌라고.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인경은 사내의 부담스럽고 애매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계산을 마친 인경은 도시락을 받아 전자레인지로 향했다. 빌라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었다. 여기서 데워가는 수밖에 없었기에 그녀는 비닐을 벗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기다리다가 사내를 돌아보았다. 사내가 엄지를 척 들어 보였다. 거참 부담스러운 아저씨네. 인경은 저벅저벅 사내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가게를 아까 막 비워두고 가셨던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급해서요. 여기 이거. 사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A4 용지를 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 공지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출입문에 붙이고 문을 잠그고 가셨어야죠. 혹시 청소년이라도 들어왔다가 빈 가게에서 절도 욕심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깨진 창문 이론이란 게 있어요. 동네에 깨진 창문을 방치하면 절도와 범죄가 증가한다는 이론인데 이렇게 가게를 방치하면 그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게다가 가게 직원이신 것 같은데 어떤 사장이라도 직원이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진 않네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CCTV를 잘 따지는 편이기도 한데다가 쓸데없이 부담을 주는 사내에게 선을 긋고 싶었던지라 인경은 일장연선을 했다. 대개 이렇게 굴면 남자들은 질색을 하고 다신 인경에게 들이대지 않았다. 사내 역시 묵묵히 인경의 말을 듣고 있다가 민망한지 고개를 숙였다. 그게요. 말씀이 맞긴 한데 제 입장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과민성 퇴장 증후군이 그러니까 급동이 잘 안 참아져서요. 아까 안 그래도 이걸 문에 붙이려고 테이프를 찾으려 몸을 숙이는데 그때 조금 지렸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는 거 실패하고 여기 둔 채로 문도 못 잠그고 달려가야 했어요. 가서 바지를 내리는데 동시에 그만! 그러니까 똥을 지려 빨리 화장실 가느라고 문을 못 잠갔다는 건데 비위가 상해 당최 들어줄 수가 없었다. 듣다 보니 사내의 몸에서 똥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정말이지 더럽고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알겠으니까 다음엔 조심하세요. 사내의 목례를 뒤로하고 그녀는 전자레인지로 가 도시락을 꺼냈다. 잽싸게 도시락을 들고 편의점을 나서려는데 사내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며 외쳤다. 오늘 급동이라 죄송했어요. 아이 참, 밥 사가는데 똥 얘기 좀 그만해요. 넌 급동이냐? 난 급분노다. 출입문을 밀던 인경은 사내를 돌아보고 꽥 소리 질렀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나 대학로 버럭대장 정인경이거든. 그녀의 성질을 목격한 사내는 놀란 눈으로 잠시 멍해 있다가 더듬거리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저 더듬대는 말투도 견딜 수가 없다. 인경은 문을 밀고 편의점을 나서며 내가 다시 여기를 오나봐라 혼잣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며칠이더라? 5월 26일이네요. 좋은 밤 되세요.